지금 하는 방송과 아까 방송은 절대로 관계없다 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징그러운 아침이에요, 여러분. 거의 점심시간이 됐네. 앞에 이제 다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느라고 제가 오늘 방송이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리차님 안녕하세요. 길게 늘리면서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잖아요. 길게 막 질질 끌면서 방송 질 떨어뜨린 것보다는 딱 맞는 시점에 딱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윤석열 정부 고발 의혹 요거 막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뉴스버스발 기사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야 이건 맹점이 굉장히 많다. 거기다가 핵심 관계자라고 지목된 김웅이 말도 계속 바뀌고 있어. 그리고 이 새끼 말도 자꾸 빙빙빙빙 돌리지 어떠한 손준성과의 접점이라고는 단 한 가지 SNS 사진 그 또한 김웅이가 말하기를 나 이거 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소장은 내가 작성했다 요런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 손준성 검사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기죠? 요게 얘들이 얘기하는 게 설명이 되고 맞는 얘기가 되려면은 손준성 검사와 김웅이가 연결고리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의 연결고리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해당 기사에도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 김웅한테도 그 해당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 팩트는 한마디도 없고 내 생각에는 예를 들면은 앞으로는 기죠? 그런데 온 대한민국 언론과 온 정치인과 대한민국 모든 권력기관이 이 어떠한 근거가 없는 기사를 근거로 하여 윤석열 조지기를 시작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냥 기사 한 개만 띡 던져 놓으면은 온 모든 세력이 달라붙어서 조져버린다. 과거 검언유착이 그러 있었죠. 한동훈 사태 뭐 어떠한 근거 없이 사기꾼의 주댕이 몇 마디 그리고 KBS와 MBC 오보 그리고 최강욱이 몇몇 패널 새끼들이 기어나와서 떠들은 개소리 그 개소리를 근거로 멀쩡하게 수사 잘하고 있는 합수부를 해체시켜버리고 더군다나 합수부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친노 새끼들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관련 새끼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몇 조 원의 사기를 처먹은 대형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그 합수부를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합수부를 이끌고 있던 한동훈을 1년에 3번이나 정근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검찰이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갖고 있대.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 씨발 그래놓고 책임지는 새끼는 단 한 놈 없다. 미쳐서 돌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요런 와중에 매일매일 말이 바뀌는 김웅. 자 속보가 떴습니다. 김웅 정치 공작 가담 루머 법적 조치 유승민 캠프 대변인 사퇴. 요거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지금 1시간 좀 넘었네. 요 준비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사가 뜨길래 봤지. 뭐 별 내용 없어요. 이 새끼가 아직까지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새끼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배승희 배변호사와 민영삼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거의 100만 다 돼가는데 그 유튜브에 민영삼이 저기 윤석열 캠프 특보를 있을 때 민영삼이 몸빵이다 하면서 막 시비 걸고 딴지 걸던 새끼였는데 잘 됐네 새끼. 이제 지가 이제 몸빵 쓰고 고기 방패하다가 너덜너덜해지니까 사퇴했다. 몸빵 김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뒤로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불신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불신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김웅 아무도 감싸지 않는다. 당연하지. 지금 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저 새끼 말이 계속 바뀌고 있고 당에게 전혀 이롭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웅을 감쌀 수 있겠나. 지금 제가 계속 이 사건 처음에 터졌을 때부터 역풍이 터질 것이다. 이거 굉장히 엉성한 공작이고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지금 다 촉이 온 거지. 야 이거 잘못 발 담그면 좋될 것 같다. 그리고 당 지도부 김웅에게 진상을 제대로 밝혀라. 당 지도부 매나 한 표죠. 당 지도부 누구냐? 이준석이 유승민이 김웅이 하태경이 요렇게 유승민 게 아니야. 기조. 그리고 요 꼭대기에는 김무성이가 있고 캠프 간 얽히고 얽힌 관계 암투 조짐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싸움은 나빠요. 우리 그래도 국힘당 어떻게든 단합하여서 잘 이겨내 봅시다. 봉합시킵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꽤 있었었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 우리는 대선이라는 큰 전투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외부의 적보다 가장 더욱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부터 도려내고 암세부터 도려내고서 밖에서 싸우는 거지. 저런 암덩어리들을 안고 어떻게 싸움을 하냔 말이야. 저는 쟤들 한번 싹 조져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뭐가 진행되지 않는다. 어제 그저께만 해도 이준석이가 그랬지. 한 달 전쯤에 얘기 막 졸라게 꺼내서 후보를 검증하겠다. 후보 검증단을 만들겠다. 요거 엄청나게 역풍을 맞고서 쏙 들어갔는데 지금 막 이러한 당이 어지러운 이 상태, 이 여건을 이용해서 또다시 후보 검증단을 싹 들고 나왔어. 내가 보호해줄게. 후보 검증단으로 우리 후보를 깨끗하게 검증해서 보호하겠다 이거야. 이게 씨발 보호하겠다는 거야. 같이 뚜르겨 패겠다는 거야. 너무도 명백하게 보이잖아. 검증을 해서 보호를 해주겠대. 미친놈들 아니요? 그것도 검증은 후보 등록 이후로는 당원들이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야. 당원들 국민들이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경선이라고. 근데 왜 지가 검증을 한대 미친놈이.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막 아닌 척하면서 딴 개소리 하는데 혐오스러워 죽겠습니다. 어린 새끼가 야마리 까져가지고 정치를 희한하게 배웠어. 말달리자님이 대변님이 뭐 대수냐? 의원직 사퇴해라. 몸빵 기뭉이. 그러니까요. 유니스처럼 깔끔하게 사퇴해버려라. 재밌으신 것 같아. 말 한마디씩 하시는 게. 자, 김웅이가 또 오늘 또 기자회견도 했어요. 맹탕 기자회견. 고발장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하겠다. 요건 뭐냐면은 유승민 캠프가 뒤에서 같이 공작에 가담돼 있다 라는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은 법적 조치하겠다 얘기예요. 제가 그런 방송을 많이 했는데 저도 좀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당 사건의 핵은 누구냐? 김웅이와 제보자 A입니다. 그런데 김웅이는 말이 계속 바뀌어. 그런데 제보자 A는 말을 안 해. 뒤늦게 말이 기어나서 나는 준 적도 없고 나는 김웅이랑 연락도 안 한다는데 까고 있네. 텔레그램은 주고받았지만 많이 주고받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런데 왜 권익위에서 얘를 보호를 해줄까? 볼까요? 일단 제보자와 김웅의 말장난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이 계속 뭔가 던지고 있죠. 김웅이 고발사주 문건 줬다는 인물 본 적 없어. 덮어씌우나. 김웅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텔레그램 말이죠. 이놈 저놈한테 막 준겨. 아마 개파 쪽으로는 돌려봤을 거고, 두 번째로는 김웅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첫 통화에서 내가 고발장을 썼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고발장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초안은 내가 잡아줬다. 요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초안을 왜 잡아줄까? 초안을 잡아주는 이유는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써주는 겁니다. 근데 고발장을 누가 쓴지도 모르고 초안을 지가 잡아줬다고? 요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전달을 지가 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김웅이가 처음에 고발장 전달은 지가 했다고 했는데 나중엔 다른 사람이 전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대위에다가 줬대. 저 제보자 A가 선대위에 있었대요. 당시에 미통당 선대위. 제가 최근 했던 방송 중에 선대위 있던 인물들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여튼 내용을 한번 더 볼까요? A씨는 제보자 A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에서 활동한 A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대위에서 김 의원과 함께 법률 지원 활동을 했다. A씨는 지난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했다. 김 의원도 지난 2월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했고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된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았다. 업무상 알게 된 새끼인데 왜 제보했는지 짐작이 안 간다. 윤석열과 유승민 모두 잡으려는 거. 새끼야, 그럼 네가 말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왜 자꾸 어설프게 윤석열을 엮어가지고. 윤석열이라면 그랬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은 그러고 싶겠지만, 뭐 이런 개같은 발언을 자꾸 내뱉냔 말이야. 깔끔하게 밝히고 깔끔하게 말해버리면 되는 거지. 왜 개지랄병 떨면서 윤석열에게 가해진 공작에서 너희들 얼굴이 드러나니까 유승민을 모두 잡으려는 거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밝혀주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어떤 세력일까? 요 내용이 좀 웃기죠? 어떤 분이 자꾸 떠오릅니다. 요거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랬거든요. 오늘 대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 요건을 갖췄다. 공익신고 요건을 갖췄다.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누구 같죠?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이름. 공익신고법에 의해서 공익신고자의 어떤 신상을 밝히는 발언을 하면은 벌금을 묻니다. 졸라 많이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좀 골까는 게, 원래 국민 권익위에서 원래 공익신고자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태, 그리고 민간인 사찰 사태죠. 본질은 거기에 공익신고자는 온 여론이, 국민들이 야 씨발 저 공익신고자 해줘, 제 신상 가려줘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국민권익위가 오만 핑계를 대고 결국에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대검이 나서서 공익신고자로 바로 지정을 해버린다? 이렇게 졸라게 빠르게? 이상하죠? 그리고 대검은 추미애 1차, 2차, 그리고 밥밤개까지 3차까지 물갈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부 다 친정권 푸들 검사로 채워진 공간이 바로 대검인데, 처음엔 뉴스버스 기사가 뜨고, 그리고 그 기사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떠들고, 그리고 검찰이 움직이고, 법무부가 움직이고, 공수처가 움직이고, 기가 막힌다. 대한민국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 메시지 주고받은 휴대폰을 제출했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민주통합당의 고발 전달 사실 입증이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고발장 전달 사실이 얘가 전달했건 안 했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김웅이가 자기는 여기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데, 지금 또 여기다 쐐기를 박잖아. 손준성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내가 전달한 거면 한 거지, 전달한 거 같다는 또 뭐야? 전달한 거 같다는 또 뭐야? 공작 같아요 저는. 골간다. 파올님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이 사건은 공수처에 맡겨야 합니다. 박방계 검찰보다 조희연 기소 결정한 공수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나와 보여. 그리고 윤석열 장관도 얼마 전에 이제 나와서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디든지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다 조사해봐라. 나는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이번 수사기관들 뭔 어떠한 내용이라든 어떠한 공작질도 할 수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참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우주인님 오셨네요. 무야홍. 저기 홍준표 지지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보니까 파울님이 민주당 수사 안 하고 진흙탕 작전 질질 끓는 것 같은데 빨리 수사해서 공작한 놈들 털어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도 검찰도 어차피 물들었다. 이 새끼들 수사는 진행 안 하고 질질 끌면서 자꾸 뭔가 불리한 듯한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흘리면서 우리 경선 끝날 때까지, 어쩌면 대선 직전까지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 아닙니까? 대깨문 같은 머가리 깨진 새끼들만 있다고 착각을 해선 절대 안 된다. 이 똑똑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분들도 세고 셌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여기에 의욕을 품고 막 이렇게 가재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저 새끼들이 초월하게 무능력하다. 초월하게 무능력한 나머지 공작질 또한 초월하게 엉성해. 그래서 자꾸 의혹이 터져 나온 거고, 매끄럽지 않게 말이 계속 바뀌면서 자꾸 이렇게 조율해서 가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발언을 했죠. 짠! 어제 밤에 나온 겁니다. 황교안 고발사주 의혹의 당대표 때 보고받은 것이 없었다. 중간에서 누군가가 선대위에서 김웅으로부터 이 자료를 바꿔서 알무리한 거지. 뒤로 돌린 거지.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 들은 바가 없어. 해당 의혹 대부분 거짓으로 알고 있다. 에스파이팅님이 머리가 좋은데 개돼지 취급받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개돼지들이 나서서 광광 짖으니까 우리도 개돼지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개돼지들만 보고 그 개돼지들만 꼬셔서 쭉 이끌어가면 그 개돼지들이 멀쩡한 사람 새끼들을 막 물어버리잖아. 줄이 닥쳐 막 이러면서. 여튼 다시 하던 거를 그대로 이어가면, 황교안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는데 황교안이 지시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일부러 이거를 손준성을 통해서 김웅에게 전달했고, 당시에 국회의원도 아닌 그냥 후보일 뿐인 김웅에게 전달을 해서 선대위에 넘겼다? 국힘당? 그런데 당대표가 몰랐어. 아니, 선거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사안인데 당대표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골까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거는 일부 세력이 밑에 애들 지그끼리 짜옹하는 새끼들끼리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의심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계를 의심하는 거고, 유승민계랑 민주당이랑 붙어 먹는 거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며, 그 중간 다리를 누가 대고 있다? 제보자 A. 졸라 왁구가 맞는 구조 아닙니까? 제보자 A를 고리로 하여 민주당과 유승민계가 붙어서 공작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얘들은 당이 망해도 당권만 잡으면 되거든. 얘들은 평생 야당을 해도 좋아할 애들이에요. 왜냐면 저그가 어차피 대통령 되지 못할 거 알거든. 내가 못 처먹으면 아무도 못 처먹어. 뭐 이완용 같은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당을 팔아먹었어라도 나의 영달이 보장이 된다면 나는 간다. 이 황교안 발언으로 더욱더 확실해졌다. 마치 김웅이가 어떤 당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당에 제출한 것처럼 개구랄 까지만 정작 황교안은 받지를 못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 라인을 통해서 뒤로 돌아갔다. 비선 라인 누구냐? 제보자의. 제보자의는 누구냐? 민주당 관련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나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요거거든. 어딨어? 아, 공익신고 요건 갖췄다. 공익신고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얘 신상을 까면은 벌 받아요. 아, 무서워.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아, 참 속상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려버리는지 기가 막히네. 사실은 저런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면 됩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게 하면 돼요. 왜냐면 명예라는 거를 쥐어주면 되잖아. 미국처럼 탄핵 고발자가 박수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죠. 근데 특히 공직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내부 제보자가 엄청난 보상을 받고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 애국자 뭐 이런 걸로.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인식을 바꾸려면은 보상을 해야지. 보상을 하지 않고 씨발 그냥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야. 이 더러운 새끼들 기가 막힌다. 여튼 김웅이가 한 것은 자신의 비선 라인을 통해서 돌아간 것이다. 그 비선 라인이 누구냐? 제보자 A다. 제보자 A는 황당한 당에 들어가 있다. 황당한 캠프에 들어가 있다라고 밝힌 것을 미루어 보아 여권일 가능성이 높다. 그 여권과의 고리는 제보자 A다. 그렇다면은 김웅이는 유승민계다. 유승민계와 여권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충분히 추론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의심이고 이게 상식적인 추론이지. 여권들은 어떻게 씨부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최강욱, 윤석열 또 거짓말하면 한동훈 관련 내용 내가 공개할 거야, 씨. 공수처장, 추진위원 야당, 비교섭단체로 언급했더니 통합당이 난리가 났다더라. 최강욱 새끼, 지금 재판받고 있는 놈이에요. 재판받고 있는 놈이 열린민주 당대표 앉아가지고 계속 공작질을 이어서 하고 있다. 아니 이런 새끼들은 지금 수사 의뢰를 한 지가 2년이 넘었고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판결이 안 떨어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조국 딸내미 조민희도 겨우 2년 반 만에 드디어 첫 판결이 떨어졌었죠. 참 내로남불이다. 파울님이 진짜 윤석열 고발 사주를 한 것이라면 윤석열과 그러니까 파울님 뭐 좀 아시네. 제가 이 방송을 이틀 전에 파울님 지금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이틀 전에 방송에서 했었어요. 찌찌뽕. 목두님, 저 5.18 세월호만 빛의 속도로 보상 과유공자. 세월호는 그렇지는 않아요. 몰락에 이용해 처먹고 팔아 처먹기만 했지 제대로 진행된 건 그다지 없다. 그냥 이 사람들 희망 고문하고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집회에 동원했습니다. 제가 세월호 민감 잠수부였거든요. 복두님. 제가 세월호 민간 잠수부라서 잘 압니다. 뒤에 소정의 보상이 간 건 알고 있으나 과하게 진행되진 않았다. 애초에는 그냥 보상금이 나온 거고, 보험금이 원래 배 사고 났을 때 생존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보상금이 졸라게 큽니다. 거기다가 애새끼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고 애새끼들 그래서 좀 그러네, 죽은 애들한테.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후에 이 사람이 이제 평생 벌어들일 금액까지 산정해서 한 8억 정도 받은 거예요. 무슨 파리만 졸라게 하는 거죠. 영웅시하고. 그런데 정작 무슨 음모론,
뭐 무슨 VTR 막 이딴 게 다 조작됐다, CCTV가 조작됐다, 이런 개구라 음모론만 솔솔솔솔 피우고 진실은 밝히지 않아. 왜냐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쪽쪽 빨아먹고 팔아먹어야 되거든. 위안부 할매도 그런 겁니다. 할머니들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면 더 이상 앵벌이를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동상 만들어갖고 돌아가신 뒤로도 동상으로도 피 빨아먹는 거고, 유족들은 저 집회 현장 이런 데 데리고 나왔고 더 울어 더 울란 말이야. 국힘당 때문에 세월호가 밝혀지지 않는가 하면서 저그들 정적을 제거하는데 세월호 유족들의 피눈물을 쥐어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자꾸 너무 엄한 대로 했는데 계속 진행해 볼게요. 지금 최강욱을 비롯한 온 민주당 관광 짓다가 오늘 약간 아웃사이더 빼고는 지금 최강욱이나 저 윤호중이 이 양반이 옛날에 괜찮았는데 미쳐가지고 법사위에 앉을 때부터 권력의 단맛을 조금 보더만 인사에 끼려고 어떻게든 고기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다. 최강욱이 그리고 윤호중이 지금 요 둘 빼고는 추미애 요렇게 좀 아싸 인싸에 들고 싶은 아싸들이 떠들뿐 나머지 애들은 살짝 발을 빼고 있다. 특히 대권 후보들. 그런데 요 와중에 전혀 관계없는 해골찬이가 또 참전했죠. 내가 4월달에 보고 받은 적이 있다. 나 이거 개구라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보고 받았다고 주장만 하면 땡이거든. 더 이상 뭐 얘기할 거리가 뭐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거 말장난이다, 장난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깨문들의 정신적 지주 대한민국의 라스푸틴 김어준이가 털보 새끼 또 기어나서 싸지르기 시작했죠. 정치판 뒤흔드는 고발 사주 의혹에 윤석열 법적 처벌은 어렵겠지만 이 새끼 빠져나갈 군형은 만들었어. 법적 처벌은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새끼 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밝혀지기 어렵다. 이거는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안 그렇습니까? 지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 계속 방송질하면서 밥 빌어 처먹어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빠져나갈 군형을 만든 거라고 저는 감히 단정 짓겠습니다. 조금 이러한 와중에 조금 속상한 거는 무야홍, 아까 우주인님이 지지하시는 무야홍님, 홍준표는 지금 뭐라 그러냐, 김웅방폭파 위법성을 인지한 것이다. 윤석열 묵시적 지시 없이 그게 가능했겠나. 의구심 후속 보도에 고무되겠다. 고발 사건 추이 보니까 자칫하면 당도 말려들 듯. 당사자들 대국민 고백해라. 골든 크로스 얘기하고 있죠. 한 여론조사에 고른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역선택 반대 입장을 내었다. 지금 요 기사 말고 다른 기사에서 봤는데 홍준표가 김웅이한테 야 이거 너 똑바로 안 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유승민계가 홍준표를 이용해서 윤석열을 깨버리고 그리고서 지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2차 경선까지 올라간다. 그리고서 홍준표도 뒷박을 깐다라고 생각했고, 이건 제 소설이에요. 제 소설인데 소설 쓰자면 이러하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홍준표는 그때까지 버프 받고 쟤들을 지원군 삼아서 올라가고 난 뒤에 얘들을 내치겠다라는 나름 둘이 계산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면서 김웅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고, 나중에 빠져나갈 군형 만들려고. 몰랐다면 그만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홍준표가 잘못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대권 후보가 나의 대선 행보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을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당 지도부 새끼들 조율 제대로 안 해? 왜 여기서 씨발 후보 검증단 만든다 그러면서 보호해준다는 구실로 저거 검증하겠다. 선제 검증, 선제 네거티브라고 하지. 그딴 걸 만들어서 자꾸 하겠다면서 관광 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도 된다. 단어를 좀 더 세게 내도 되겠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 캠프 요거 팔로잉 하시고 한 번씩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좋아요도 하시고, 나 좋아요 안 해놨구나. 팔로잉만 해놓고. 정치공작 또 윤석열 죽이기 요거 한번 꼭 봐보세요. 내용 굉장히 간단하고 간결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정치공작 9가지 진실 무엇이냐?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다. 이거 제가 했던 거죠. 그리고 한겨레가 공개한 고발장은 공개 자료 수준 좆도 없다. 그냥 검색하면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그 페이스북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페이스북 검색하면 아무나 할 수 있다. 기죠? 이거 제가 했던 내용이 전부 다 제가 했던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발장 접수처 책임자는 추미애 장관 인물이다. 기죠?
어디냐? 고발장 접수처로 지적되었던 당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고립을 위해 앉힌 사람. 야, 윤석열 나이스. 이제 세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좋다. 그리고 4번 채널A 관련 당시 지현진이죠. 이 새끼 제보자 X라면서 가면 쓰고 끼어났던 새끼. 판결문의 출처를 검찰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거 아무나 뗄 수 있어요. 당시 기자들은 지 뿅뿅 판결문 전체를 이미 확보했다. 기조, 사기 등 전과 오범이에요. 이 새끼. 전과자 새끼를 무슨 믿을만한 씨바 증인처럼 김어준이나 TV에 자꾸 내보내서 마치 검찰이 어떤 조작을 한 것처럼 검언유착으로 몰아갔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판결문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5번 성격이 다른 사건을 하나의 고발장에 모두 담은 것도 비상식. 이것도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이거 소장 졸라 이상하다, 졸라 허접하다. 뭐냐 씨발, 이딴 식으로 누가 고소장을 써. 나 같은 일반인도 그렇게 고소장 쓰지 않는다. 하물며 검사가 이따구로 썼단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전혀 다른 사건인데? 전혀 다른 사건인데 저그들이 뭉뚱그려갖고 한 개 사건으로 씨발 조작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요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요게 나오고 있죠. 어제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 이제 올라온 내용이에요. 야, 요거 보면서 저 나름 뿌듯했어요. 야, 씨, 깔롱튜브 나쁘지 않구나. 나 작두 좀 하네! 막 이러면서. 6번째, 고발 시기에 대한 문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윤 총장이 먼저 고발을 사주해서 한동훈과 김건희의 이름을 언론에 오르내리고 조사까지 받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음. 뉴스버스가 지목한 고발 사주가 4월 3일인데 한동훈 시민단체가 성명불상으로 고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으로 고발을 했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거 뭐하러 씨발 그냥 덮으면 될 거를 왜 자기가 먼저 고발을 해갖고 사건을 키우냐 이거야. 윤석열 측에서 자신한테 전혀 이롭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국힘당에 도움이 되는 고소냐 말이냐. 제가 요런 내용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고발장 작성과 송부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무려 17건이나 되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 4월 3일 반나절 만에 고발장 작성 지시, 작성 보고, 검토 승인, 송부까지 논스톱으로 일사천리 진행. 그러면서 고발 작성 당사자는 추미애 장관의 1차 대학살 인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를 냈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번째,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좆도 없다. 좆도 없다. 9번째, 검찰권 사유한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장관. 멋있어. 자, 요거 어느 것 하나도 딴지 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9번, 자, 윤석열 우리도 같이 굴려줘야지. 나쁜 놈들이 우리 맞추려고 자꾸 눈땡이 굴리고 있는데 이 안에 폭탄이 씻겨져 있다면 우리도 같이 굴려줘야지. 더욱더 크게 폭탄이 커지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과연 폭탄 누가 뚫겨 맞게 될까? 그리고 윤석열 또 한 개 더 나왔어요. 요건 처음부터 나왔어요. 메신저 사진 속에 손준성 보냄, 이 글자체가 틀리죠. 손준성 틀리고 보냄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손준성은 무엇이냐, 따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도 있고, 내가 상대방을, 텔레그램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카톡도 그렇잖아요. 상대방 이름을 내가 뭘로 저장해 놓냐에 따라서 누가 보냈다, 상대방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기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김웅이 제보자 A에게 보냈다. 제보자 A가 김웅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고치고서 저것을 스샷을 찍어서 기사화하지 않았나. 사전 조율 후에. 왜냐면 손준성이 술술술술 불었잖아. 그러면서 윤석열 쪽이라면 애초 첫 통화에 얘기는 했어요. 첫 마디에는 윤석열과 관계없다 라면서 마지막에는 예를 들면 윤석열은 그럴 수 있었겠지만 윤석열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발언을 자꾸 섞어 넣어요. 그러면서 당황하지 않고 기존에 왁구가 없고 짜웅이 없었는데 아무 뜬금없이 기자가 전화 왔다고 해갖고 그런 말을 술술술술 할까? 아닐걸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은 제보자 A와 김웅, 제보자 A는 씨발 말을 하기가 참 힘드네요. 제보자 A는 민주당 쪽이다. 제보자 A는 민주당 새끼다. 지금 권력의 핵심에 끼어있는 줄이 다 있는 새끼다. 그리고 김웅은 유승민계다. 김웅은 유승민계의 고기방패. 그리고 제보자 A는 현 권력의 고기방패. 얘들이 서로 짜웅을 하고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고기방패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서로 주인은 물지 않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 있죠. 야, 이거 유승민계랑 윤석열 입당 전부터 윤석열이 가해왔던 공작질이라든지 대여 투쟁을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만 가면 빌빌싸는 이준석의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쪽에서 터뜨렸던 거를 민주당이 받아서 몇 년 전에 터뜨렸던 재료를 가지고 민주당이 터뜨렸던 윤석열 구두 폭탄주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모든 사태들 전부 다 민주당과 유기적으로 매우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인물들이, 여기에 실무자들이 누구다? 제보자 A와 김웅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의 내용의 요약이죠. 한 줄 요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제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두 개, 앞에 방송을 이번 방송과 붙었을 시에 좀 주제가 맞지 않으므로, 문제가 딱히 될 건 아닐 수도 있지만서도 굳이 관계가 없으므로 방송을 굳이 전혀 관계가 아주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을 따로 잘라서 제가 했습니다. 이 앞에 방송도 시청 많이 해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안용누님이 여기저기서 막 잡아가시니까 조심하세요. 김웅도요. 네. 잘 안 걸리게 잘 이렇게 선을 타면서 잘 말을 해야겠죠? 앞에 방송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없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보다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방송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 하니 너지는 못하리라 참